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습니다. 2014년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오늘 해당 제품들을 공개하고 즉시 회수 조치에 나섰지만 소비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환경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또 지난달 정부가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었죠. 오늘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관련 소식을 기획재정부 관계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도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들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를 권고했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환경부가 문제된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세 종류고요. 네. 가정용 에어컨에는 33개의 모델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쿠쿠 등등이 있고 공기청정기는 LG전자, 삼성전자, 위니아, 쿠쿠에서 모두 한 7, 80개 정도 되네요. 네. 사실상 거의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운전할 때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보니까요. 문제가 된 이른바 OIT, 옥티 이소티아졸론이라는 좀 낯선 물질인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곰팡이와 세균을 죽이는 살생물제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살균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썼던 애경이나 이마트에 사용됐던 MIT, CMIT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살균 성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 지금 사태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그 성분과 비교했을 때 독성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급성 독성, 유전 독성, 환경 독성, 그리고 만성 독성 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급성 독성의 경우에 이제 경구 그러니까 입으로 들이마셨을 때 독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요. 네. 경피 독성 다시 말해서 피부에 노출됐을 때도 독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하. 그 외에 심한 눈 손상 물질이다. 눈에 들어갔을 때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급성 그러니까 노출된 직후나 아니면 노출된 직후 서너 시간 이런 시간대에 이제 급히 독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유전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암이라든지 이제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네. 세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양성이어서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 실험 그러니까 어류 동물이나 물벼룩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독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러 가지 독성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전문 용어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자,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 들이마시는 것과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와 그렇죠. 에어컨이라면 일단 들이마실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호흡 독성 그러니까 호흡기로 들어가는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이에요. 네. 하지만 환경부는 호흡 독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마셨을 때 또는 피부 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결국은 이 에어컨류들이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게 전부 다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와 완전히 같은 종류의 이제 문제점인 거예요. 그럼 일단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일종의 농약 같은 거를 물에 타가지고 공기 중으로 밤새도록 가습해서 그렇죠. 문제가 된 건데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그 필터에 살균 성분이 묻어 있고 그게 대량으로 노출이 된다.
진짜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흡 독성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안전하다 아니다 확증한 게 아니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당연히 경구 독성이나 피부 독성 문제가 있으면 호흡 독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심각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 중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것 때문에 확인이 안 됐지만 리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말해서 차량의 경우에 지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럼 바로 네. 실내로 유입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필터들이 사용한 지 몇 시간, 그러니까 새 필터를 만약에 새로 교환했다, 네. 그러면 사용한 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에 아주 70-80% 이상의 살균 아하. 성분들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새 제품을 썼을 때 초기에 집중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는 사실상 거의 살균 성분을 필터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예요. 필터의 기능도 못하고 네. 초기에 살균 성분이 대량으로 분출돼서 이제 호흡기에 노출돼서 또 건강 피해를 일으켜서 문제고. 네, 심각한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저희 여행 떠나시는 분들 승용차 차량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 한여름에 주로 에어컨 필터 대체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필터를 만약에 교체한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에 틀어놓고 그 환기를 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리고 만약에 필터를 갈지 않고 갈 계획이라면 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어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특히 아이들이나 산모나 이런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그런 가족들이 타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기를 수시로 시켜서 네. 그 살균제의 실내 농도를 떨어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뭐 에어컨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 OIT라는 물질이요. 아까 유전 독성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몸에 축적됩니까? 네, 축적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 OIT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세포 독성을 일으킵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네. 또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세포가 딱딱해지는, 다시 말해서 그 섬유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런 가능성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늦으니까 일단 리콜을 한다, 그런 말인데요. 네. 지금 문제는 환경부 같은 곳에서는 이제 리콜하면서 뭐 예방 조치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 맞죠. 네. 하지만 이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방이 아니에요. 이미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호흡기의 문제점, 그러니까 기관지염이나 아니면 호흡곤란이나 심지어는 병원에 갔거나 또는 피부에 어떤 천식이나 비염 같은 거가 있는 그런 경우는 신고하도록 해서 지금 피해 신고를 받아야 되는 네. 일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하, 소장님. 이 제조사가 다국적 기업, 유명한 브랜드죠. 3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도를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고 한국에서만 팔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유럽 같은 데서는 팔지도 만들지도 못할 거를 한국에서 팔았다. 네. 혹시 같은 문제라면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아하.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조금 유사하게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언급해 주셨지만 요즘에 이 가구업체 이케아도 그렇고요. 자동차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된 이 OIT, 옥티 이소티아졸론, 이게 환경부는 2014년에 유해 물질로 규정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아주 팔린 거죠? 최근에서야 그게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가습기 살균제 그 MIT, CMIT가 2012년, 13년에 유독물질로 되면서 이제 유사한 물질들을 하나둘씩 유독물질로 지정한 거죠. 네, 그럼 2014년에 이게 이 환경부에서 유해 물질이 됐다면 최근 1년 반 사이에 1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유통될 수 있습니까? 제조되고?
그런데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사실은 5년 전에 알려졌지만 잠잠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네.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된 거랑 거의 같은 이유예요. 아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네. 기업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나쁜 제품을 파는지 사실은 소비자들은 알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위원장이 항균 필터 문제도 가습기 세 특조위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하태경 의원, 네네. 국조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요. 네. 그것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조위의 역할이 피해 대책과 더불어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이런 항균 필터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호흡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 문제랄지 네. 이미 문제가 된 거는 직접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제도를 통해서 예방한다. 당연히 특조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예방 차원의 리콜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당국과 또 정치권 어떻게 좀 이게 해법을 찾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이 조선업 구조조정에다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까지 겹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이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요. 기획재정부의 박춘섭 예산실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달 추경 계획이 발표되고 이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좀 이견이 있었어요. 예. 이번에 결정된 추경의 기본 방향 어떤 겁니까? 예,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으로 추경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률이 높아가고 해서 앞으로 대외 여건에 우리 불확실한 그런 여건 대응하고 대응을 하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위해서 네.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소리가 조금 작아서요. 수화기를 가깝게 대시고 그러겠습니다. 예.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추경의 기본 방향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다. 자, 그런데요. 추경계획 발표 이후 이 논란됐던 부분이 있죠. 이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대목인데요. 자, 경남 일부 지역 실업률만 가지고 이 추경의 요건인 대량 실업으로 보는 게 맞느냐? 또 이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대량 실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조선 밀집 지역 경남이나 전남 실업률 증가 이외에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상반기에 20만 명대로 위축이 됐고요. 네. 청년 실업률도 1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하여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대량 실업 발생이 우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량 실업 발생이 우려된다. 자, 야당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또 청년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예,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네. 8조 9천억 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1조 9천억 정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교부된 금액으로 그동안 누리 과정에 부족했던 소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네.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나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보다는 그 청년이나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이번 추경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로 2만 명을 직업 훈련을 시키고 노인 일자리도 한 2만 개 늘리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네. 경찰, 교사 등의 증원 스케줄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요. 그 스케줄은 앞으로 경찰 2만 명 증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 증원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좀 확대되는군요. 예.
자, 이 늘 추경 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지역 민원성 SOC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추경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정치권에 좀 의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목은 추경에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군요. 예. 국회 의사도 있었지만 네. 정부에서도 이번 추경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과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 SOC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 제가 다른 이 뉴스 리포트에서 말씀하신 대목을 봤더니 이 수주 기근에 시달리는 조선사에 정부가 일감을 주는 대목이 들어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조선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갖고요. 네. 정부에서 이제 어업 지도선이라든지 관공선, 그 다음에 해경에 있는 함정 등 이런 선박을 좀 조기에 발주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척수로는 한 61척이 되고요. 네. 그 총사업비 규모로는 한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럼 지금 구조조정 대상 중에 우리가 이 조선 빅3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예, 중소조선소입니다. 네, 중소조선소를 위해서 예. 일감을 조기에 푸는 거니까 필요 없는 배가 아니라 필요했던 선박을 발주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 선박을 대체하거나 네. 그다음에 또 수요가 있는 부분에 신규 발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추경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올해는 세금이 잘 거쳐서 8조 이상의 이 추경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경기 부진, 불경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잘 거친 건가요? 예, 저희들 보면 상반기 중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작년 법인세 같으면 작년에 영업활동, 법인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작년에 영업 실적이 좀 좋았고 또 작년 말에 부동산 거래가 좀 늘었고 소비도 좀 증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법인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법인세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늘은 거 중에요. 아, 그럼 전반적으로 기업 법인세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제 재산세라든가 예, 부동산 거래세들이 양도소득세 들어온 거고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 말씀 주셨는데 연말까지도 지금 추세로 세금이 잘 거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5월까지 19조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전년 동기 대비 더 네.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경의 한 부분은 반영한 부분 한 10조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더 진행이 되면 세수 여건이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세수 예, 여건이 악화될 않- 것으로. 네. 자, 그러면은 추경 이후에 이 계속 나오는 우려들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추경에서는 그 세수 증가분을 활용을 했고 또 국채 상환을 1조 2천억 했습니다. 네. 추경에서 이에 따라서 국가 채무 비율이 한 0.8%포인트 GDP 대비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추경에서 떨어져서 금년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도 재정 건전성을 관리를 잘 지출을 효율하든지 해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 추경, 결국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인데 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지금 제일 큰 걱정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아닙니까? 예. 경제 성장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추경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하고 정부 내에서 또 기금 운용 계획이나 변경을 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 합해서 네. 금년에 한 0.2에서 0.3%포인트, 내년에도 그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네. 경제 성장률에 약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정부 여당 계획을 보니까요. 8월 12일, 그렇게 이제 오래 남진 않았는데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넘으려면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야당과의 이 협조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뭐 야당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바로 그 추경 예산안 처리하는 그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 잘 설명을 하고 네.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당에서 또 항상 뭐 정부에 대한 이 감시와 견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요. 굉장히 또 날카롭게 이번 그 구체안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 텐데 잘 설득을 하셔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가장 이 경제 현안 중에 하나가 아까 일자리 지원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이제 올해 내년 각 0.23% 정도 올라가면 예. 이 일자리 고용률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고용률도 지금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고용률이 65.78%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은 좋아지지만 네.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쉽게 해결되진 않겠죠. 예, 예. 그런데 우선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좀 확대됨으로써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요즘에 이 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요. 정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이 신차 지원하는 또 이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지금 추경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지원하고 또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네.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추경의 비중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추경의 비중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네네. 물량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방 SOC는 이번 추경에서는 이제 배제돼 있지만 예. 일자리 지원과 그리고 조선업 구조 조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세먼지 해결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뭐 추경 8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이야기가 진행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야당이 계속 요구하는 누리 예산 부분이요. 예. 이게 내년 예산 반영을 추경안과 연계시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게 더민주의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정부 측안과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듣고 있고요. 네네.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금년 추경만 관련해서 본다면 네. 2조 원, 1.9조 원이 지방에 교육청에 내려가기 때문에 네. 많은 누리과정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